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구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D&D 식사를 통해서 당뇨를 탈출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시간에 D&D에 관련된 논문,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어서 어찌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한번 파괴가 되면 결코 재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현대의학계의 난제를 뚫고 최초로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시켰고, 과학적인 검증과 분석을 거쳤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데이터, 의학적인 결과, 임상증례 케이스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의료 바이오의 원천 소재의 주권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500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는데 약 앞으로 500케이스만 더해서 1000케이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당뇨, 또한 당뇨에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전 세계 5억 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생하는 2형 당뇨와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1형 당뇨, 심지어 관련된 자가면역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파장에 넓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3박자 과학적인 검증과 분석이 완료가 되었고, 의학적인 진료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증례가 500케이스. 우리가 어떤 신약을 연구할 때에 후보물질부터 임상 3상까지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저는 이 연구를 위해서 이미 10년의 세월을 바쳤고, 이제 그러면 임상 3상까지 당뇨로 갈 때에는 적어도 5천억 이상이 들어가고 15년의 세월이 들어가는데, 저는 상당한 시간을 이미 확보했고 증례 케이스 임상 1상, 2상, 3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숫자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과학적 검증, 의학적 데이터, 임상 증례 케이스, 이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한 그러한 연구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던 바로 논문의 1페이지와 논문의 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논문의 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가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인슐린의 분비되는 분비 면적이 우리 D&D 의존적으로 농도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다른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러한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2형 당뇨이면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2형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듣기에 1.5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형 당뇨가 되는데 당뇨약이 500, 1000, 1500mg, 2000mg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도 혈당이 300, 400, 식후혈당이 나오고 공복혈당이 200이 가까이 나온다면 그분은 이제 당뇨약으로서는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슐린 주사도 같이 병행하시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인슐린 주사가 그럴 경우에 10단위, 20단위, 30단위 올라가겠지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 레퍼런스 기준의 1.1에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0.6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1.5형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꼭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되면 C펩타이드는 수치가 매우 떨어진 상태가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간 수치 AST, ALT, 감마 GTP에 이 수치에 이상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요소질소 BUN, 크레아틴, 신사구체 예가율 EGFR의 수치에 또한 이상이 생깁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지질의 수치, 중성지방의 수치가 400, 500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자기가 1.5형이고 이미 몸에는 여러가지 기능에 이상이 왔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제가 이것을 왜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바로 우리 D&D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혈당 리포팅과 2달, 석 달 만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부터 발급받는 진료 진단 결과지를 저희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곡차곡 하나 둘 많은 수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 재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타내고 아랫부분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인슐린 분비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런 내용의 논문을 어떤 분들이 보고 가끔 가다가 좀 말은 안 되지만 질문들을 주십니다. 아, 왜 사람의 췌장 베타세포 재생된 사진은 없어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람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자료는 이 베타세포와 인슐린은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이런 췌장의 베타세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C펩타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혈액검사 갔을 때 세럼을 의뢰할 때 C펩타이드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찌 보면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희생이 된 수많은 실험 동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연구를 마쳤지만은 그러한 실험 동물들에게 그야말로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험에 사용된 실험 동물 개체 수도 180마리나 됩니다. 그런데 실험 동물들이 연간 약 2019년 기준으로 연간 370만 마리가 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저희도 실험 동물보다는 그러한 실험 동물윤리위원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IRB를 할 때 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러한 실험 동물들의 희생되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지브라피쉬를 이용해서 진행을 현재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두 개의 그림은 정상군에 있어서의 췌장의 베타세포와 인슐린 분비량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진 볼 때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일 때 동글동글하니 이쁘지요?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그 아래도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독극물 스트랩토조토신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었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을 생산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나오지요. 자, 이제 오른쪽 세 가지를 봅니다. 이게 바로 D&D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된 걸 어떻게 재생을 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자 과학적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농도가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괴되었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여러분 저농도일 때 살짝 보이지요? 중농도일 때 점점 커집니다. 고농도로 가니까 어때요? D&D가 고농도로 가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확연하게 재생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뭐였어요? 바로 인슐린 분비입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시키니까 인슐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농도일 때 살짝 이게 보입니다. 중농도로 가니까 이렇게 점점 진해집니다. 고농도로 가니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DND 식사는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에 농도 의존적으로 매우 의학적으로 유의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도표로 볼 때 정상군에 있어서 인슐린 분비 면적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토조토신이라고 하는 STG 독극물을 투여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농도가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에서 농도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DND 식사를 통해서 과연 내 췌장의 베타세포가 그럼 어떻게 재생이 되고 있는 거야? 얼마만큼 지금 좋아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안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어제는 제가 바로 C펩타이드, 우리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 유일한 수치 C펩타이드,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된 이후에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인슐린 분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내일은 그러면 이 또 하나의 기전, 바로 단백질에 관련된 그 기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논문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